네, 오늘장 여전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요즘 들어서 새로운 키워드들, 새로운 기술들 상당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주셨던 키워드들, 스타링크라든지 이쪽에서 힌트를 많이 얻고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현재까지 시장 봤을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 펀치 첫 번째부터 알려주시죠. 네, 메타버스 실존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이것 역시도 미래 사회를 그리는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데 메타버스 실존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보통 성장주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투자의 불안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당연히 미래의 과실은 달콤하겠지만 그 과실이 필 때까지 그 투자자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 10년 전, 15년 전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거고요. 메타버스도 비슷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점점 실체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웨이버스가 그 KGO라고 부르는 그 국토교통부의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웨이버스 KGO라는 게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본래 사업 이름은 그 디지털 트윈 국토 디지털 트윈 사업이었었거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축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공간 정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당겨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웨이버스가 했던 것은 정부 사업이잖아요. 정부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민간 영역까지도 더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감차 더 가셔야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 조금 더 메타버스가 실존에는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거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에 이제 투자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시 메타버스 서비스까지도 이미 구축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희 실생활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생활에 다가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업이 맨 처음 시작해서 커지기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주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공공의 영역의 드라이브가 있을 경우에 생각보다 사업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맨 처음 시작될 때는 당연히 그 비용 대비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공공 영역에서의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기대감이 크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올 초였죠. 올 초부터 정부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정확하게는 규제 개혁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된 단어로 부르면 혁신 친화적 규제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는 건데 결국에 그 안에 메타버스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혁신 친화적 규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고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이 실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감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실제로 시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관련주까지도 한번 짚어볼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오늘 뭐 탑픽은 당연히 웨이버스겠죠. 웨이버스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즉 그 웨이버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은 오늘만 봤을 때는 시세가 뭐 깔끔하게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주봉이나 월봉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봉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 120주 선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현재가 고점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었던 장기 매물들이 오늘 상승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려고 하면 주봉상으로 120주 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까지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의 종목은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넥스트와 MP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VR, AR과 관련된 뭐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대 자체는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주봉상으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가격대 자체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지금 뭐 60주 선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시세가 받는다라고 하면 이 추가적인 상승할 여력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장주, 지금 현재 대장주 웨이버스의 시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MP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넥스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두 종목은 주봉상으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웨이버스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웨이버스를 나침반 삼아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버스가 1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린다면은 이 메타버스 전체적인 테마의 시세도 일시적인 상승으로 꺾일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아무래도 대장주가 못 간다는 것은 그 밑에 2등, 3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세를 못 받기 때문에 웨이버스의 가격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고 계신 분들은 웨이버스의 움직임 하나하나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좀 더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 펀치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오늘장 펀치는요, 일론 머스크가 쏜다. 테슬라를 보시는 건지, 일론 머스크 어떤 쪽, 워낙에 또 다방면에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개념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위성을 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 때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국내 진출이 임박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UAM이나 자율주행, 6G와 이제 연관이 되면서 새롭게 사업이 될 것이다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에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시작한다고 공지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의 자회사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월 초에 과기부죠. 정확한 과기부 산하에 있는 서울 전파관리소에다가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 승인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 간의 공급 협정을 통해서 글로벌 망 사업자로서는 첫 번째로 이제 들어오는 사업자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인데요. 뭐냐면 스페이스X가 이제 국내 진출을 만약에 첫 번째로 한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위성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충분히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원앱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원앱은 영국에 본사를 현재 두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하고 협력을 통해서 뭐 올해 이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B2C 사업이 아니라
기업용 B2B 위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원앱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보다는 준비 속도가 늦기는 하겠지만 올해 안에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오늘 또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정책적인 지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뭐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사 사업을 더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아직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제주도에서 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가 그 대한민국 우주 경제 혁신 거점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제주형 우주 산업 육성 기본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한 내용의 안에 이게 있습니다. 제주형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소형 큐브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발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달성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관심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시도 단위에서의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적으로도 더 강력한 지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태가 앞에서 말씀드렸도 약간 다릅니다. 메타버스는 공공 주도에 의해서 민간이 따라오는 형태라면은 이번에는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선후와 상관없이 이와 관련된 뭐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테마들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만 제가 짧게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위성과 관련된 AP위성이 될 겁니다. AP위성도 오늘 같은 경우에 시세가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주봉으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주봉 매물대 정고점 부근 매물대에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원액 관련주로 유명한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어제 시세가 났고 일봉상으로 좀 돌파하는 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와 관련된 이제 세트레가이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총 6종목 다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 전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 매물대 돌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테마가 추후에 추가로 2차, 3차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군들 그때 이야기 듣고 사신 분들 이미 수익 많이 내실 텐데 올해 내내 자주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 키워드 펀치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